자, 이번 강의는 앞선 강의에서 이제 사업 시행자 중에 누가 있냐, 조합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조합과 그 조합 설립 추진회와 조합에 대한 것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하나하나 정리해 보도록 해봅시다. 자, 주택 조합의 경우를 갖다 본다면 이 조합 자체는 우리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법상에서 본다면 공법상의 조합이란 용어를 갖고 있는데, 명칭을 갖고 있는데 세 군데에서 볼 수 있어요. 하나는 자 도시개발법에서 조합이 있겠고, 또 지금 도시 줄여 쓸게요. 정비법에서 조합이 있고, 그다음 주택법상의 조합이 있습니다. 그 이 조합인데 이 중에 성격이 다른 것이 있다면 어느 게 다른 거냐, 이렇게 보면 요 위에 거는 같습니다만 아래 것이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는 뭐냐, 법인이란 걸 알 수 있겠죠. 그 밑에 거는 동업단체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그런 걸 좀 이해를 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왜 이걸 갖다 하느냐, 여기는 법이니까 법인격을 받기 위해서는요, 인가받는 것도 있겠지만 거기는 등기가 돼야 된다는 걸 정확히 인지해 주면 되겠습니다. 뭐가 된다? 등기가 돼야 된다.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이 중에서 추진위원회가 나타나는 건 어디뿐이냐? 정비법에서만큼은 조합에 대해서 추진위원회의 규정이 있다. 볼 수 있어요. 추진위원회. 자, 그래서 추진위원회는 우리가 만들어두게 있는데, 시장 군수 등이라든가 아니면 토지 등 소유자 또 지정개발사가 아닌 사람이 하겠다 하면 조합을 만들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와 같이 가져가는데 절차를 갖다 보려면 우선은 정비구역 지정 시기가 바로 뭐냐, 추진을 만드는 시기는 정비구역이 지정됐다 그럼 지정고시 후에 하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가지고 운영규정이 정하는 방법, 운영규정도 있겠지만 어쨌든 위원장 포함해서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다, 알 수 있겠죠. 그 추진위원회 기능이 바로 뭐냐, 기능이란 건 업무죠, 업무. 그래서 이 추진위원회 업무는 어떻게 우리끼리 암기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는가, 그러다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이 추진회가 정설로 개조해야 되겠지. 야매가 아니라 우리가 정설, 개조, 추진 이렇게 좀 공부하면 좋겠다. 정설로 개조를 추진하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제일 먼저는 뭐냐, 정이라는 것이 거기 나온 것처럼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는 걸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이게 되겠고, 네, 설이라고 하는 경우는 뭘 갖다 얘기하느냐, 설계자의 선정 및 변경. 그다음 계라고 하는 건 계략적인 정비사업 시행계획서 작성. 그다음 여기 조라는 것은 조합 설립 인가받기 위한 준비 업무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 있는 추진이라는 것은 바로 뭐냐, 추진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내용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제일 먼저 보면 운영 규정을 작성해야 되겠죠. 그다음 이게 정관 초안을 작성해야 되겠고, 정관 초안. 또 나가서 동의서를 갖다 진구해야 되겠고, 거들어 다니는 거 진구. 그다음 마지막 가서 창립 총회를 개최해야 되겠죠. 이런 것들을 어디서 하느냐면 추진위원회에서 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아시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추진위원회 갖다 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그 중에 추진회가 여기 보세요. 우리가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할 거 아닙니까? 그럴 때는 경쟁 입찰 방법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다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죠. 자, 그다음 이 추진위원회에 있는 임원들을 갖다가 뭐 할 수 있냐, 가서 추진위원회 운영 규정에 의해서 교체임을 요구할 수도 있다,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쯤 하면 기출 체크가 있겠죠. 도시 및 주관경 정비법령상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가 아닌 거. 조합 정관 초안 작성한다, 있죠.
그다음 조합설 창립총회 한다. 맞죠? 계략적인 사업 시행 계획서 작성 있죠? 계략적인 사업 시행. 그다음 동의서 진구 있죠? 그다음 정비 사업비의 조합원별 분담 내역 결정한다. 분담 내역을 여기서 할 게 아니라 총회에서 해야 될 것이겠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자, 그럼 이렇다면 이제 우리가 추진위원회가 있다면 이제 거기에서 조합을 만들고 있다 그랬죠. 그럼 조합하면 제일 먼저 성격부터 제가 파악하라고 여러 차례 강조합니다. 성격부터 파악하라. 그럼 조합의 성격은 바로 뭐냐? 공법상의 비영리 사단 법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사단 법인이다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공법상의 비영리 사단 법인이다 하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왜 그러냐? 여기 보면 비영리 사단 법인인데 공법상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자, 그럼 이건 인적 결합체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사단 법인이니까. 그래서 성격부터 제일 먼저 파악합니다. 그러면 설립이 의무화되어 있다는 걸 정확히 아시면 되겠고, 그럼 공몽 사업 주체가 하면 결국 그는 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닙니까? 자, 시장군수라든가 주택공사 할 필요 없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는 이 조합은 창립 총회를 갖다가 개최해서 그 안에서 우리가 이와 같은 내용을 진행하도록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이제 뭐가 있느냐? 그 뭐 정관이 있겠고 그 안에 설립 인가가 있는데, 자, 여기 보면 가장 중요한 정족수 문제가 생기는구나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정족수의 문제가 어떤 형태로 되어 있는지 가서 가져봅시다. 지금 설립하는 걸부터 봅시다. 설립을 하게 되면 자, 이런 절차가 있습니다. 추진회는 반드시 있는 건 아니지만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추진회가 자, 정관을 작성합니다. 정관을 작성해요. 그래서 정관을 작성한다는 걸 잘 아시겠죠. 그래서 그 정관이란 말이 그 나와 있는 거다. 표준 정관에서 나중에 가서 고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정관을 갖다가 고치는 데에는 총회를 개최해서 과반수 가지고 하지만 단 우리가 과반수가 아닌 경우 있을 수가 있어요. 얼마? 3분의 2 동의 없는 경우 있습니다. 그걸 갖다 밑줄 좀 쳐주세요. 자, 뭐가 있다 그랬습니까? 거기 조합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 조합원의 제명, 탈퇴, 교체에 관한 사항, 또 정비, 사업, 예정구역의 위치, 면적, 또 조합원의 비용 부담, 조합의 회계, 또 정비사업 부담 시기, 절차, 또 시공자, 설계자의 선정 및 계약서에 그 포함될 내용, 이런 건 얼마 필요하다? 3분의 2. 이런 게 나오면 참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관이 있다는 걸 아시고, 그 다음 동의를 얻습니다. 그러고 나서 인가를 받죠. 그렇죠? 우리가 인가. 그래서 인가권자한테 인가해 주는 거죠. 그럼 인가는 누구한테 하느냐? 시장군수등이라는 걸 알겠죠? 그 인가받음 성립됐다. 그럼 이 자체는 바로 뭐냐면 그렇게 되면 그거는 동업단체란 말입니다. 아닙니다. 여기는 인가받아서 성립된 것이 아니라 가서 이렇게 인가받았잖아요. 그죠? 인가받았으면 (30일에) 등기. 요 등기가 있어야 이것이 성립된 거다 하는 것을 꼭 이해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게 성립식이다. 성립식이가 등기가 돼야 성립한다는 거 꼭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내용이 다르다 보시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 중요한 것은 동의 요건이지 않습니까? 또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자, 우선 제일 먼저 주어지면 일반적인 정족수에서 동의받을 때, 자, 재개발의 경우는 얼마 동의가 있어야 될 거냐. 자, 우리가 공공이 하는 건 제외하고 나서 조합을 설립하려면 토지 등 소유자의 얼마? 4분의 3. 이상 동의와 나의 토지 면적의 2번 이상 동의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우리가 숫자 나오면 가장 싫어합니다. 누구나. 그래서 사람이 먼저구나 하는 걸 알 수 있겠고요. 낮은 면적이니까. 그럼 4, 3, 2, 1. 자, 1, 2, 3, 4.
4, 3, 2, 1. 그중에 누가 먼저다? 사람이 먼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주 편하게 외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누가 먼저다? 사람이 먼저다. 그래서 4, 3, 2, 1. 1, 2, 3, 4 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시장군수한테 인가받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두 번째는 재개발의 경우가 이렇다면 재건축의 경우는 여기가 주택단지 아닙니다. 자, 그럼 여기에 보면 일반적으로 진입을 위해서 밖의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왜 제가 이렇게 그림을 그리냐면 여기에 만약에 아파트 큰 A동, B동, 자 A동 있고 B동 있고 C동이 자 여기 아파트가 있습니다. 다음 요거의 입구에 보면 여기에 하나 D동이 있는데 D동은 만약에 이것이 상가라고 생각해 봅시다. 이건 다 아파트고. 그럼 몇 개 동이 있느냐? 그러면 가서 3개 동 그러면 안 됩니다. 몇 개 동이라고 볼 수 있냐면 4개 동인 걸 알 수 있어요. 그 다음 여기가 저층에서 만약 저층 아파트가 예를 들어서 중고층으로 올라가게 되면요. 여기에 진입로 확보 같은 소방도로 때문에 진입로 확보를 해서 이 바깥에도 포함시킬 수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깥이 포함해서 해야 되는 경우가 있다. 이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정족수는 이때 여 안의 경우와 밖의 경우를 갖다 나눠서 꼭 생각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럼 일단은 안의 경우는 어떻게 볼 수 있느냐. 가서 여기 보면 토지에 대한 관점이 아니라 일반적인 두 가지 관점에서 볼 수 있겠죠. 결론적으로 준다면 거기는 구분 소유자, 각 동별 구분 소유자에 얼마 필요하냐. 과반수가 있어야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꼭 비춰주세요. 자, 각 동별 구분 소유자의 과반수 동의와 그 A, B, C, D 자 이렇게 A, B, C, D별 구분 소유자의 과반수 동의를 어떻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했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죠. 그럼 여기 있는 것과 동시효과를 갖춰야죠. 전체에 얼마 동의를 얻느냐. 전체의 보게 되면 가서 주택단지 전체의 구분 소유자 자와 또 거기는 누가 있으면 토지 면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있는 전체의 구분 소유자에 얼마 필요하냐? 4분의 3. 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필요하다 볼 수 있는데. 자, 그러면 여기는 올 4분의 3인데 이게 여기가 2분의 1이었잖아요. 그죠? 여기는 4분의 3 필요한 겁니다. 이렇게 해줘야 이게 동시 요건을 갖춰줘야 이 요건까지를 갖춰줘야 여기를 재건축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 보세요. 왜냐하면 이 말이 없이 가자면 만약에 상가가 반대하더라. 상가가 나 못하겠다고 반대하면 전체를 재건축 못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보면 각 동별 최소 얼마? 과반수 해가지고 전체 구분 소유자의 4분의 3과 면적의 4분의 3 있어야 안의 경우를 하는 거고. 자, 밖의 경우도 어떻게 할 수 있냐. 밖의 경우는 누가 있으면 할 수 있어요? 주택단지 아닌 지역은 바로 거기에 토지, 건축물의 소유자. 토지, 건축물의 소유자. 소유자에 얼마가 필요하냐. 자, 이는 4분의 3 필요한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4분의 3과 4분의 3. 그 다음 토지 면적에 대해서 앞서 여기는 2분의 1이었죠. 여기는 3분의 2 이상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걸 꼭 이해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는 밖의 경우는
땅 주인들이 더 문제가 되는 거죠. 토지 면적. 자, 이렇게 보세요. 그래서 원칙은 4-3-2-1 사람이 먼저다 생각하면 되겠고, 그다음에 재건축위원은 안과 밖으로 나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밖을 경우를 왜 나오느냐, 그 이유가 여기 있다 그랬죠. 자, 소방 진입로 때문에 포함시킨다면 밖도 포함시킬 수 있다. 밖의 경우는 땅 주인이 문제가 되니까 거기만 2분의 1에서 3분의 2가 되더라 할 수 있겠고, 자, 여기 보면 구분 소유자가 있는데 그 각 동별 구분 소유자에 적어도 과반수를 통해서 전체 올 4분의 3, 구분 소유자 4분의 3, 면적의 4분의 3이면 여기는 정족수가 되는구나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또 우리가 인가받은 사항을 갖다가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걸 변경할 수 있다. 그럼 변경하려면 정족수가 있어야 되겠고, 또다시 변경했으면 원래 인가받는 게 원칙이지만 그 중에 경미한 변경이 있습니다. 두 가지에 대해서는 신고하도록 되어 있다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일단은 그와 관련된 내용을 갖다 우리가 또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뭐 여러 가지 써 있지만 제가 뭐 두 가지라고 공통점이란 말을 썼는데, 자, 이거는 대개 보면 경미한 거지만 신고하도록 되어 있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거기 보면 어떤 경우가 있느냐를 봐줘야 되겠죠. 자, 인가 변경은 총회에서의 3분의 2 이상 찬성을 의결하고 인가 시 첨부할 거는 시장 구조대 인가받도록 돼 있어요. 그럼 경미한 거는 그냥 뭐라 했어요? 자, 총회 의결 없이 가서 변경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면 그러한 내용들을 갖다 보면은요, 경미한 게 밑에 있죠. 기역, 니은, 디귿, 니을, 미음, 비읍, 시읒, 이응인데 대표적인 걸 갖다 봅시다. 이게 뭐냐면 조합의 명칭, 주된 사무소 소재지, 또 조합장의 주성명, 이런 건 총회 의결 없이 그냥 경미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두 가지를 꼭 머릿속에 만들어 주세요. 그 다음 가서 보면 조합 임원 알겠죠? 또 대연의 변경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요, 자, 가서 총회 의결 없이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외우지 마세요. 자, 다음은 이제 기출문제를 보도록 해봅시다. 도시 및 주관경 정비법상 조합의 정관을 변경하기 위해 조합원의 3분의 2 이상 동의가 필요한 사항이 아닌 것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240페이지면 정관에 대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이 2번 내용 있지 않습니까? 원래 정관을 하려면 그 변경은 총회에서 과반수 가지고 하지만 단 그 조합원의 자격 또 제명 탈퇴 돈에 관한 사항 있잖아요. 그죠? 이런 사항은 3분의 2가 필요하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그걸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1번이 틀렸네요. 대의원의 수 및 선임 절차 X. 그러면 뭐냐? 조합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 되겠죠? 그 다음에 정비 사업 예정구역의 위치 면적 되겠죠? 그 다음 가서 조합원의 비용 부담 및 조합원의 회계 또 시공자 설계자 선정 및 계약서의 포함 내용 이런 거는 3분의 2가 동의가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이렇게 조합이 이렇게 되었으면 여기에 구성원이 있겠죠. 조합을 갖다 구성하는 구성원을 우리가 뭐라 하죠? 조합원이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 조합원에 대한 내용을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해 봅시다. 자, 그러면 조합원의 경우는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재개발 사업의 경우는요, 재개발 사업은 정비구역 안에 있는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지상권자다. 그러면 정비구역 안에 있는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지상권자면 당연히 조합원이 된다는 말이에요. 당연 조합원. 그런데 문제는 바로 뭐냐? 여기 재건축 사업의 경우입니다. 그러면 여기 재건축 사업의 경우는 정비구역 안에 있는 토지 소유자와 그러니까 건축물과 그 부속 토지 소유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누가 없냐면, 자, 봅시다. 여기는 건축물과 그 부속 토지 소유자잖아요. 그럼 지상권자가 나타날 수가 없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는 지상권자가 없다는 걸 잘 좀 알아두시면서 지상권자 없다는 걸 잘 하시면서
또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뭐냐? 이걸 아셔야 되겠죠. 여기는 동의한 자만 조합원이 된다. 뭐한 자만? 동의한 자만 조합원이 된다. 그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의한 자만을 가져갈 수 있다. 꼭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동의한 자만이지만 동의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무슨 청구? 매도 청구할 수가 있다 하는 것도 또 여러분들이 이해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가져가면 되겠고, 그럼 여기 있는 조합원의 권리를 갖다가 이전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할 때 원칙적으로 이전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일부 제한받는 경우가 있어요. 어디가 있느냐? 투기과열지구안에서 우리가 가져갈 것은요, 일체의 행위인데 단 상속과 이혼 같은 거는 통해서는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원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중에 문제가 되는 게 바로 뭐냐? 이 재건축 사업의 경우가 문제되겠죠. 이 재건축 사업의 경우 그 양도 양수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랬을 때 원칙적으로 재건축 사업의 경우는 가진 만큼 갖는 게 원칙이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도 불구하고 투기과열지구 같은 데는 못한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가능할 수 있는 경우가 있더라. 있습니다. 그럼 어떤 경우냐? 우리가 이런 경우가 앞에서 볼 수 있죠. 사상해이 이렇게 하면 돼요. 사정이 생겼어요. 취약, 질병 등에 의한 사정이 생겨서 전원이 다 그 사업구역이 아닌 시군구로 옮겨가겠다 하면 바꿀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또 두 번째는 상속받았다 그러면 가서 이루어질 세대는 전원 이전해야 돼요. 그 다음 해외로 몇 년 이상 2년 이상 나가야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다음 대부분 보면 그 밖에 이자가 나면 2년 내 사업 인가 신청이 없다든가 또 건축물 2년 이상 계속 소유하고 있다든가 착공하지 못해서 건축물 계속 2년 이상 소유하고 있는 다 이자가 바로 그겁니다. 단 착공만 유일하게 3자가 들어가요. 그렇게만 이해하시면 되겠고. 자, 그럼 여기 조합의 기관이 있습니다. 조합의 기관 중에 임원이 있죠. 임원은 조합장 1인. 그렇죠? 이사, 감사 이렇게 두둑돼 있죠. 그럼 조합장과 이사가 조합과의 계약이라든가 또 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다면 누가 대빵이 될 거면 감사가 대표가 된다는 것 꼭 이해해 두시기 바랍니다. 누가 감사가 대표가 된다. 꼭 아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우리가 이들을 갖다가 선임할 때는 가장 중요 포인트가 된 것은 선거관리를 해서 선거관리법에 의한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 조합 임원은 같은 목적 사업을 위해서 다른 조합의 임원 또는 직원을 겸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나 이때 조합에 그 임원이었던 자가 그 퇴임 전에 관여 행위는 효력을 잃지 않는다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대의원 있죠. 대의원은 우리가 어디랑 틀리다 보시면 도시개발법하고 틀립니다. 도시개발법은 50인 이상이면 둘 수 있다고 돼 있지만 여기는 100인 이상이면 둔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는데 얼마를 둘 수 있냐? 가서 조합원 총수의 10분의 1을 둘 수가 있다. 그런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주어질 때 여기에 그 이사는 100명까지는 몇 명 두둑돼 있느냐. 그래서 이사의 그 사람이 왔다면 이걸 숫자로다 이사. 그래서 여기 봅시다. 이건 100명을 기준점으로 해서 따지는 거예요. 100명. 그러니까 100명 이내는 얼마? 3명. 100명 넘게 되면 초과하게 되면 5명 이상을 둔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아주 치사한 방법 같아도 이렇게 기준점을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조합장이 아닌 조합 임원은 대의원이 될 수 없죠. 그건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이 조합장은 짱짱짱입니다. 조합원의 짱, 대의원의 짱, 이사의 짱. 알겠죠? 그런데 이사 감사가 대의원이 된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잘못됐다. 이런 것을 아시면 돼요. 그렇다면 이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해봅시다. 자, 27회 거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법령상 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그랬습니다. 1번 토지 등 소유자가 도시환경 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토지 등 소유자로 구성된 조합을 설립하여야 한다. 자, 지금 이제 이 사업 자체도 없어졌지만 자, 이거 뭐냐? 어디 속하죠? 재개발 사업이죠.
재개발 사업은 누가 할 수도 있어요? 토지등 소유자가 할 수 있어요. 그럼 토지등 소유자 할 때는 조합 만들 필요 없다는 것을 아시면 되겠죠. 그다음 2번 보면 토지등 소유자가 100명 이하인 경우, 자 여기 있네요. 이사는 이사, 그래서 100명을 기점해서 이하면 얼마? 3명. 100명을 초과하면 5명 이거 아닙니까? 이게 틀렸네요. 네, 3번 재건축 사업의 추진회가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이 포함된 정비구역에 조합을 설립하고 있을 때는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 안에 토지 면적의 4분의 3의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 그런데 자 여기 보세요. 주택단지가 아닌 곳을 갖다 바뀌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토지 건축물의 소유자, 이쪽 봅시다. 토지 건축물의 소유자의 4분의 3과 토지 면적의 3분의 2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자, 그래서 그것은 역시 틀렸음을 알 수 있겠고요. 그 다음, 분양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현금 청산 금액을 포함한 정비사업비가 자 10% 이상 늘어나는 경우는 조합원의 3분의 2 동의는. 자, 여기 보세요. 현금 청산하는 경우 제외입니다. 제외가 되도록 돼 있어요. 자, 그 다음 5번에 보면 대의원에는 임기 중 거리된 조합장을 보궐 선임할 수 없다. 자, 우리가 대의원에서는 대행을 하지만 그 조합원에 관한 임원에 관한 것은 대의원에서 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당연히 틀렸음을, 당연히 올랐음을 알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근거한 것이다. 알 수 있겠죠. 정답은 5번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 이때 이제 정족수 산정에 관한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정족수 산정은 주거환경 개선 사업, 재개발 사업, 알겠죠? 거기에 대한 내용으로서 우리가 주어지는 걸 알 수 있겠고, 되게 1토지를 갖다가 토지나 건물을 수인이 공유했다도 하나로 보는 것이 원칙이다. 그렇죠? 또 토지에 지상권이 설정돼 있다. 그러면 토지 또는 지상권을 설정한 대표자 한 사람으로 다 본다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고요. 다음 다수의 필지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소유하고 있는 자가 관계없이 하나로 다 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재건축의 경우는 우리가 한 명으로 봐줘야 되겠고 1인 2 이상의 소유권, 구분 소유권을 소유한 경우도 역시 하나로 봐줘야 된다. 그런 것을 아시면 됩니다. 그 다음 가장 중요 포인트가 되는 게 그 244페이지에 그 5번에 보면 되겠지만, 자, 그런 걸 조심하세요. 토지 등기부 등본, 건축물 등기부 등본, 그렇죠? 건물, 토지대장, 건축물 관리대장, 소유자로 등재된 당시 주민등록번호의 기재가 없. 기재된 주소가 현재의 주소와 상이한 경우로서 소재가 확인되지 아니한 토지 등 소유자의 수는 제외시킨다는 거 잘 좀 이해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음 국공유지가 있다면 그 재산관리청을 토지 등 소유자로 산정해야 된다. 그러니까 국가 것도 포함시킨다는 걸 정확하게 인지하라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럼 이와 관련된 과거의 26회의 그 시험 문제의 내용을 갖다 본다면 정족수 산정과 관련된 거 아닙니까? 자, 보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령상 재개발 사업, 뭐에 대해서 재개발 사업, 조합을 설립을 위한 동의자 수 산정 시 다음에 산정되는 토지 등 소유자 수는 그렇습니다. 단 권리관계는 제시된 것만 고려하고 토지는 정비구역 안에 소재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A, B, C 3인이 공유한 필지로서 토지 하나의 주택을 단독 소유한 D가 있다 그랬습니다. 자, 그럼 여긴 땅과 건물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토지 소유자, 지상권자가 있는 것을 우리가 가져갔을 때, 자, 보세요. 일반적인, 거기 보면 기본적인 것이 알아야 되겠네요. A, B, C 3인이지만, 그렇죠? 거기에 토지에, 그러면 땅 공유라도 한 명 보면 되겠죠. 네, 주택 따로 봐야 되겠죠? 그러면 2명이 되지 않습니까? 나 세 필지의 나대지를 단독 소유한 2. 그럼 뭐 몇 필지든 상관없어. 한 사람 보면 될 거 아닙니까? 이 한 명. 그다음 1필지의 나대지를 단독 소유한 F와 그 나대지 지상권을 설정한 사람. 이 사람 대표하는 한 사람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세 번째 문장도 한 명, 두 번째 문장도 한 명, 나의 첫 번째 문장만 두 명이잖아요. 그러면 가서 2, 1, 1 그러니까 네 명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자, 다음은 이제 누가 있다 볼 수 있으면 거기는 주민대표회의 등이 있습니다. 자, 주민대표회라는 것은 왜 만들었는지 정확히 아셔야 되겠죠. 그러면 정비구역안, 자,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정비구역안, 정비구역 아닌 것, 재건축의 경우 빼놓고 나서는 토지등 소유자가 시장군수, 주택공사 등을 시행자를 원하는 경우에 그 사업 시행 원활을 위해서 도와주기 위한 기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의무화되어 있어야 구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정비구역 지정 고시 후에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겠고 5인에서 25인 이하로다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는 위원장, 부위원장 있겠고 이사가 없어요. 뭐만 있다? 감사만 있다는 알 수 있어요. 그래서 3명 이하의 감사를 갖다 두도록 되어 있다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동의를 갖다 할 때는 결국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서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이다 할 수 있겠고 승인은 시장군수한테 승인받도록 되어 있어요. 그럼 이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바로 뭐냐? 일반적인 동의를 해주는 것과 관련되어 있죠. 그래서 주민대표에 또는 세입자, 상가 세입자를 포함시켜서 그들이 그 시행 규정을 정할 때는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반지반행. 그럼 주민의 철거, 또 주민의 이주 대책에 관한 사항, 세입자의 퇴거도 마찬가지고, 그다음 나가서 토지 건축물의 보상에 관한 사항, 그다음 정비 사업비의 부담에 대한, 또 세입자의 임대주택의 공급 및 입주 자격에 관한 사항 이런 걸 갖다가 토지 등 소유자한테 의견 들어보도록 돼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걸 때 쓰는 것이 바로 여기 있는 주민대표회의다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누가 있냐? 토지 등 소유자 전체 회의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럼 여기 토지 등 소유자 전체 회의라는 말을 썼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 포인트가 되는 것을 아셔야 되겠죠. 자, 재개발이라는 재건축 사업을 갖다 할 때 그 조합 동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가 누구냐? 신탁업자를 갖다 맡기겠다. 우리가 천국 매치순 두세병 요청 동의 그랬잖아요. 마지막에 가서 하고자 할 때는 바로 여기 있는 사람들 갖다가 신탁업자를 시행자로 할 경우는 전원의 그 의결이 있어야 돼. 그 전원을 토지 등 소유자 전체회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할 수 있는 내용은 시행 규정의 확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정비사업비 사용 및 변경에 관한 사항, 또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와 계약, 또 토지 등 소유자의 부담이 되는 계약, 그 다음 시공자 선정 변경에 관한 사항, 정비사업비의 토지 등 소유자별 분담 내역에 관한 사항, 그 다음 가서 자금의 차입, 그 방법 또는 상환 방법, 또 금액의 징수 방법, 또 사업계획서의 수립 변경, 알겠죠? 이런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보면 또 조합 해산 시에 회계보고, 자, 토지등 소유자 전체회의가 동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때 소집하려면 전체회의는 사업시행자 직권을 할 수도 있지만 가서 토지등 소유 5분의 1 이상 가지고 요구로서 사업시행자가 소집한다는 걸 정확히 이해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가 뭐에 대한 내용을 했냐면 한마디로 조합과 관련된 사업 시행자에 대해서 했습니다. 그 이때 우리가 사업을 갖다 이제 시행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건 법이 일부 2월 달에 가서 개정됐잖아요. 그러나 이거 우리 교재는 그 이전에 쓴 교재라서 약간 수정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오표를 따로 여러분들한테 드릴 것입니다. 그 내용은 여러분들이 그건 어쩔 수 없죠. 왜? 우리는 공법은 항상 변합니다. 알겠죠? 저 그럴 때 보면 참 안타까워요. 제가 왜 공법 강의를 했는지. 자, 다른 것 같은 뭐예요? 변한 게 거의 없죠. 자, 그래서 이건 수시대 때 또 여러분들이 또 인식을 하고 또 그런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시행 절차를 갖다 보면 우리 그 247페이지 있죠. 자, 시행 절차. 그러면 여기 시행 절차의 가장 그 절차적 개념만 일단은 보면 우선 제일 먼저 사업 시행자가 사업 시행 계획서를 갖다가 작성해야 되겠죠. 시행자가 작성합니다.
그래서 작성하면 이제 인가가 있겠죠. 그럼 우리 인가 전에 조치가 있고 인가 이후에 조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가 받고 나서 나중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건 이제 이쪽이 되겠죠. 가서 이제 분양 공고를 하도록 돼 있어요. 그럼 당사자한테 개별적으로 통지하고 공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가지고 분양 신청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분양 신청. 그럼 분양 신청 받으면 거기에 분양 신청 기간이 종료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근거해서 뭘 할 것이냐? 관리 처분 계획을 작성합니다. 작성해서 작성 기준이 있겠고 또 작성했으면 나중에 와서 인가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 인가가 되면 이제 가서 사업을 갖다가 우리가 착공, 착수해서 건축물에 이제 뭐가 나타나면 철거 등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일부러 이렇게 간략하게 쓴 이유가 있습니다. 자, 이제 봅시다. 사업 시행계획 인가 받고 나서 여기 공고까지가 얼마 정도가 걸리는 거냐. 그래서 우리가 이해해야 되겠죠. 그러면 과거의 경우는 이 사업 시행 인가 고시가 나서부터 여기까지가 60일이었는데 얼마가 됐다? 120일 내에 하도록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120일 내에 가서 120일 내에 가서 요게 차이가 있습니다. 120일, 종결이 60일. 과보다 또 더 늘어났습니다. 경기가 안 좋을 때 자꾸 늘어나는 거죠. 그러고 나서 그럼 통지한 날부터 신청은 통지한 날부터 30일에서 60일 플러스 20일 연장할 수 있어요. 관리처분 계획 지장이 없다면 알겠죠? 연장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와 관련돼서 이제 그 사업을 시행하고 나중에 준공 인가 받고 공사 완료 고시가 되면 이제 가서 권리관계 이전 확정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전 고시하고 나가서 등기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청산해주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일 먼저 할 것이 사업 시행계획 인가란 말을 잘 이해해 두셔야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사업 시행 자체를 계획을 작성해서 인가는 누가 하는 거냐? 사업 시행자가 작성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때 인가권자는 누가 되는 거냐? 하는 거 시장 군수 등한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장 군수 등한테. 자, 다음은 여기 이 경미하더라도 우리가 부동산 공법 중에 이런 철칙을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법에서는요. 경미하다 그러면 그냥 했습니다. 단 조합 설립 인가 받을 때 변경한 것 다시 인가 받고 경미하면 신고하는 것 있지만 나머지는 그냥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뭐가 문제될 것이냐. 여기 중요한 것이 포인트가 있습니다. 자, 여기는 정비법은요. 이미 사람이 살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경미하더라도 거의 99%가 뭐다? 신고한다는 걸 잘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인가 신청 전에 해야 할 일들이 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시행자는 인가 신청하기 전에 미리 총회를 개최해야 되겠죠. 조합이 하게 되면. 총회를 개최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총회 의결을 갖다 거쳐가지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회 의결은 되게 과반수가 기본점이 된다고 우리가 이야기했죠. 다음 두 번째, 토지 등 소유자가 하겠다. 그러면 가서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는데 토지 소유 20인 미만인 경우에는 사업시행 인가 신청 전에 가서 토지 등 소유자의 4분의 3과 면적의 2분의 1 동의를 받아오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또 지정개발자가 사업을 하겠다. 재개발 사업 같은 경우는 누가 지정개발자가 할 수 있다 그랬죠. 그럼 우리가 이 지정개발자가 하게 되면 결국 뭐가 필요하냐. 가서 인가 신청하기 전에 토지 등 소유자의 과반수와 가서 면적의 2분의 1 이상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다.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동의가 필요 없는 경우도 있죠.
천재지변 등 긴급하면 동의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인가 전에 협의를 거쳐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기관과 협의할 걸 협의해 주도 있고 일반적으로 며칠 내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으면 협의된 거로 보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음 이렇게 해서 인가 신청의 동의와 협의가 있으면 가서 인가를 갖다 신청해도 돼 있습니다. 그건 인가를 갖다 하게 될 경우 뭐가 필요할 거냐. 뒤에 자 협의 심의를 거치는데 심의는 누구랑 심의하는 거냐 잘 알아두셔야 되겠죠. 협의가 누구한테 하는 거냐. 자 심의 경우는 재건축 사업의 경우에 있을 수 있겠고 그 다음에 나아가서 그 밑에 있는 협의는 누구랑 하는 거냐. 200m 이내 교육시설 외에 재건축하게 되면 뭐가 문제되죠? 층수가 올라감에 따라서 입자가 늘어나겠죠. 늘어나면 거기는 우리가 초등학교 같은 게 문제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학교 용지 때문에 가서 교육감, 교육장하고 협의하도록 돼 있다.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시장 군수 등은 재개발 사업을 한다 그럴 경우에 누구한테 하는 경우 있어요? 지정개발자한테 주는 경우가 있겠죠. 그럼 지정개발자한테는 야, 너 이거 사업비 좀 예치해. 그래서 공사비에 대해서 20% 사업비를 예측해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가해 줄 때 특례가 있을 수 있어요. 뭐냐? 일부 존치한다든가 리모델링 하고자 할 경우에는 가서 일정한 경우에 특례를 인정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단지 범위라든가 부대시설 복리시설 설치 기준이라든가 아니면 대지와 도로 관계라든가 건축선, 일조 높이 이런 거에 대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여기 가장 큰 문제점이 되는 건 뭐죠? 우리가 가장 큰 문제점이 되는 건 가장 중요 포인트가 되는 게 있죠. 자, 뭐예요? 범죄. 왜? 재개발하게 된다, 재건축한다면 떠나지 않습니까? 그죠? 떠나게 되면 그 지역이 뭐가 돼요? 우범지대가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범죄 예방을 위해서 시장군수는 자, 사업시 인가한 후에 관할 경찰서에 통보해가지고 인가 후에 정비구역 내에 주민의 안전대책 같은 걸 갖다가 하도록 돼 있고 일정한 경우는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한테 요청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순찰 강화 또 순찰 초소의 설치 및 범죄 예방을 위한 시설 설치 관리를 하도록 돼 있다. 이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기출 문제를 갖다 풀고서 그 다음 강좌 이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5회 문제네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령상 사업 시행 계획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1번 시장 군수는 도시환경 정비 사업. 자, 이제 이게 뭐로 다 바뀌었죠? 재개발 사업으로 바뀌었죠. 자, 그래서 그걸 합쳐주면 되겠고 지정개발자인 경우에는 시행자로 하여금 정비 사업비의 몇 퍼센트? 30%를 예치하게 할 수 있다. 그런데 자, 여기서 봐봐요. 누가 문제될 것이냐. 가서 30%가 아니라 뭐죠? 20%라는 걸 알겠죠? 그래서 X. 내용은 맞지만, 개정도 맞지만. 자, 가서 틀렸습니다. 사업시행계획서에는 사업시행기간 동안 정비구역 내 가로등 설치, 폐쇄 회로, 텔레비전 설치 등 범죄 예방 포함되어야 된다. 알 수 있겠죠. 3번 시장군수는 사업시행 인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 정비구역 안에서 200m 이내 교육시설이 설치되어 있을 때는 해당 지방자 교육감, 교육장과 협의한다. 맞죠? 네, 4번 시장군수는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 시행되는 재건축 사업의 시행 인가를 하고자 할 때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되는 거 다 알겠죠. 그 다음 5번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 인가받은 후 면적의 10% 안에서의 변경이다. 자, 아무리 경미하더라도 뭐 한다? 신고해야 된다는 걸 정확히 알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틀렸구나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다음 강좌는 뭐에 대해서냐? 바로 여기 있는 요 인가 받았잖아요. 그죠? 인가 후의 조치로서 사업 시행을 위한 조치에 대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 많으셨습니다.